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실내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남양주에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입니다. 오늘은 카페가 휴무라서 제가 저렴하게 임대를 했습니다. 카페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새 정말 힘든데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옵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에 번듯한 자기 집 하나씩 갖고 계십니까?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는 거 이제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집은 누구나 한 채씩 번듯한 거 굴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희 집은 잘 알다시피 지감독의 낚시 세상입니다. 제가 제 집을 어떻게 굴렸는지 오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수익 공개는 영상 끝부분에 할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낙튜브 크리에이터 3분의 영상을 가지고 첨삭 진행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0분이 넘는 낙튜브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분들을 이 자리로 모실 수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첨삭 메일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 편 잘 참고하시고 이것도 인연이니까 이 인연이 이어지도록 동출이라든지 다른 식으로 만나질 겁니다. 지감독과 인연 끊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나름의 심사를 거쳐 3분의 낙튜브 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굿 KF 노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조성훈 씨는 지방이어서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탁구왕 김낚시 TV를 운영하시는 황인순 씨, 1톤 피싱 TV를 운영하시는 전정민 씨 두 분은 이 자리에 모시고 첨삭 지도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자기소개와 채널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구왕 김낚시입니다. 저는 주로 강화 김포권에서 붕어 낚시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영상 촬영은 지난 4월부터 해서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톤 피싱입니다. 저는 붕어, 잉어, 향어, 대형 메기 등 민물 낚시를 좋아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남기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아들 때문인데요. 아버지와 함께 출조하는 영상을 꼭 남겨놓고 싶었고, 또 저희 아들이 컸을 때, 나중에 젊었을 때 아버지 모습, 그리고 할아버지 모습, 또 우리가 낚시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즐겼고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이 지속되고 업로드가 지속될수록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어서 이번 컨설팅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분을 선정한 이유는 현재 세 분은 1단계 노부님, 2단계 김낚시님, 3단계 1톤 피싱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노부님은 아직 영생이 몇 개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셔서 방법을 알고 시작하시라고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탁구왕 김낚시TV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영상 연습을 그래도 꽤 하셨습니다. 꽤 올리셨는데 디테일이 많이 부족하셔서 선정했고, 1톤 피싱님은 어느 정도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단계별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첨삭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 노부님, 김낚시TV를 비롯 신청해 주신 모든 낙튜브 채널의 공통적인 가장 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바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썸네일과 태그입니다. 저는 썸네일보다 태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태그가 제대로 안 달리면 망망대해에 유리병 편지를 던져놓고 누군가 그 편지를 읽어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유리병을 어디로 던졌는지 좌표도 찍고
분류도 해놔야 됩니다. 대한민국, 남한강, 붕어, 최대한 많이 다십시오. 영어, 태국어, 일어, 온갖 관련된 단어로 다 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태그가 알고리즘이 되어서 그 태그를 물고 또 물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태그 다는 공간이 있죠. 그거 외에 내용란에도 최대한 많이 달아두십시오. 다만 쓸데없는 태그를 달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쥐어 짜십시오. 영상마다 태그 20개 달기 미션입니다. 아셨습니까? 두 번째는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이 뭔지 아시죠? 내가 올린 영상의 간판입니다. 그거 보고 클릭을 해서 내 영상을 보는 거니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썸네일은 김낚시TV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예쁜데 뭐라고 썼습니까? 그냥 굴포천, 그냥 검단수로, 그냥 포네리스로 썸네일만 보면 굴포천에서 뭐를 했는데 굴포천에서 수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캠핑을 했을 수도 있고 검단수로 해서 자전거를 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 이름만 적어 놓으면 안 됩니다. 김낚시TV 입장에서는 채널명이 김낚시니까 낚시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시청자들은 추천 영상을 쭉 올라올 때 그냥 썸네일만 봅니다. 김낚시TV 구독자라면 그리고 김낚시TV의 팬이라면 탁구왕 김낚시 채널로 들어와서 최신 영상을 클릭해서 보겠지만 현재는 영상이 추천이 되어서 새로운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무조건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굴포천에서 낚시 이렇게 다루라는 게 아니고 검단수로 편 보니까 9치짜리 붕어가 올라올 때 왜 그렇게 힘을 써? 왜 이렇게 힘을 이럴 써? 수 있습니다. 그죠? 본인이 강하게 멋진 황금색 이런 자막도 달았어요. 그럼 썸네일에 황금붕어 왜 이렇게 힘을 써? 이렇게 다는 겁니다. 붕어 사진에다가 그렇게 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크리에이터입니다. 광고 카피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썸네일을 뭐라고 쓸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김낚시 썸네일 사이에 붕어가 너무 없어요. 왜 그렇게 낚싯대 사진만 썸네일을 많이 넣는지 낚시 유튜브는 무조건 붕어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크게, 그리고 또 많이. 별도 사진을 찍어놔도 돼요. 내 붕어니까 아무 때나 꺼내서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러닝타임 시간 자막에 또 가려서 안 보입니다. 꼭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 썸네일을 보고 클릭을 하는 겁니다. 시선을 잡아 끌어야 클릭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상도, 아무리 외계인이 나오는 영상도 그 썸네일로 외계인을 안 보여주면 누가 클릭을 하겠습니까? 썸네일에 그 한 컷에 모든 걸 쏟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클릭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썸네일 한 장에 내 영상의 포인트를 잡아서 시선을 끌도록 만드세요. 가장 많은 시간과 고민을 쏟아부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낚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현혹을 해서 들어와 보면 별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김낚시TV 그 인기 동영상 보면 8,000뷰까지 가는 게 있어요. 7,000뷰도 있고 이렇게 뷰가 많이 찍힌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 썸네일 볼까요? 8,000뷰랑 7,000뷰 나온 거에는 사진에 고기가 많이 잡힌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작게 줄여놨어요. 더 크게 키워도 모자랐는데 작게 줄여놨다는 거죠. 4,000, 7,000뷰에는 입질 대박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잘 나온 겁니다. 잘 지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랑 제목 무조건 카피를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고기가 크게 안 나와서요. 그래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영상 안에 방법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검단수로는 서브 타이틀이지 메인 타이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PD랑 썸네일을 끝이없이 고민합니다. 우리 PD는 촬영할 때 현장에 없어요. 저는 촬영을 하면서 PD는 편집을 하고 썸네일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고민합니다. 어떤 땐 싸움도 합니다. 그리고 한 3장 정도 만들어놔요. 영상의 CPM은 초반에 결정됩니다. 업로드 후에 한두 시간 안에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초장에 클릭수를 못 올리면 게임 끝이에요. 영상 올리고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보면서 우리가 평상시만큼 시청자들이 클릭하는지 보고 평상시 믿던다. 그러면 바로 썸네일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게 교체하면 효과가 있냐고요? 효과 반드시 옵니다. 확실하게 올라요. 영상 올리고 1시간까지는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세 번째, 채널명과 내 채널을 관리하기인데 탁구왕 김낚시. 왜 채널명을 탁구왕이라고 지었습니까? 영상에 탁구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탁구를 한 15년 정도 쳤는데요. 그게 이제 탁구 그 레벨이 1부부터 6부까지 있는데 제가 2부 정도 치거든요. 그러면 좀 탁구계에서 나름 고수라고 불려지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탁구를 좀 좋아하면서 낚시도 좋아하고 막 지금 이제 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접목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쭉 보니까 요리도 자주 올리시고 애니팡에 대한 추억을 다큐 형식으로도 만드시고 고양이 영상도 올리시고 굉장히 노력하신 게 많이 보입니다. 영상 연습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유튜브 채널은 주제가 명확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관련 없는 영상은 비공개 처리하시고 채널명도 탁구 빼십시오. 한번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이 많지 않으니까 깔끔하게 리모델링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낚시로 포커스를 만드십시오. 이것저것 해보다가 낚시를 한다는 그런 인상을 지워야 됩니다. 조회수가 솔직히 많지도 않고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유튜브에서 사운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화면보다도 중요합니다. 노부님은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는 건 좋은데 마이크 하나는 구입하십시오. 사운드가 또렷하게 잘 들려야 합니다. 낚시하는 낚싯대 챔질 소리, 낚싯대 가르는 소리죠. 붕어가 올라올 때 리액션, 바람 소리, 그 하나하나 낚시 영상에 담겨야 됩니다. 피아노 소리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BGM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1톤 피싱은 BGM이랑 효과가 너무 좀 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낚시는 아무래도 기다림과 순간의 챔질이 만들어내는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 분위기를 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새는 유튜브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올린 장비들이 당근마켓, 중고나라에 널려 있습니다. 저렴하게 마이크는 하나 노부님 사십시오. 카메라랑 또 싱크를 맞추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슬레이트를 쳐가지고 싱크를 맞추는 겁니다. 사람들은 유튜브를 켜놓고 귀로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소리가 안 나오면 바로 채널이 돌아갑니다. 자, 김낚시TV는 사운드가 BGM에 굉장히 묻혀요. 부금 대통령에서 BGM을 따와서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내 목소리가 훨씬 커야 됩니다. 내 목소리가 작게 녹음됐으면 내 목소리 파일 레이어를 2겹으로 까십시오. 이해가 안 가시면 이것도 우리 PD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1대1로 물어보십시오. 현장 소리, 내 목소리가 또렷하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BGM은 현장 노이즈가 너무 심하거나 정말 너무 지루하거나 할 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현장음이 최고입니다. 조용하고 분위기 좋고 현장 소리가 잘 녹여져 있다면 굳이 BGM을 과하게 깔 필요는 없습니다. 요새 저작권 문제도 굉장히 심하고 BGM이 압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편집입니다. 교차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김낚시님, 최근에 11월 23일에 검단수로 올린 영상 카메라 몇 대로 찍었죠? 2대로 촬영했습니다. 아, 그렇죠. 거기에 입질은 계속 오는데 허챔질이 나와서 왜 안 나와? 그런 소리도 나오고 옆에 있는 조장님하고 이렇게 말동무하면서 검단수로 이게 안 당시 나오네. 입질 패턴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저수온기로 접어드니까 뭐 입질이 약하니 나도 그러네, 짧으니 이거 짧을 때 안 나오네. 뭐 찌가 두마둥었는데 캠은 나왔는데 오늘은 왜 안 나오지?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런 분석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내용을 카메라 한 대로만 찍었습니다. 찌만 보여주니까
그 100% 살릴 수 있는 화면이 많이 반감이 됩니다. 카메라 한 대는 전체 풀샷, 같이 엮어져 있는 풀샷, 하나는 찌를 찍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상황과 그리고 타이트한 상황,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드려서 교차 편집, 화면 전환이 있어야 시청자들이 지루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 반드시 풀샷이 있어야 허챔질이 나왔을 때 김낚시님이 아쉬워하는 리액션도 담고 찌도 보여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야 볼거리가 늘어나고 영상 길이도 길어집니다. 그 영상이 런닝 타임이 아마 6분 24초밖에 안 됩니다. 촬영을 하다 보면 편집을 위해 추가로 촬영을 해와야 되는 장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걸 인서트라고 하는데, 가령 떡밥 배합을 이렇게 하는 거를 찍었다고 칩시다. 그런 장면을 멀리서 풀샷으로만 찍고 설명으로만, 그 멀리서 APC를 섞었다고 설명만 열심히 합니다. 오디오는 나와요.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떡밥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 풀샷만 있으면 떡밥이 안 보이니까 그 떡밥만 따로 나중에 타이트하게 촬영을 해오는 겁니다. 타이트하게 그 조명 상태에서 그걸 타이트하게 몇 카트를 찍어서 나중에 와서 튀지 않게 서로 교차 편집을 해서 그 떡밥도 보여주는 겁니다. 추가로 찍은 거를 타이트한 샷을 넣어서 교차 편집을 해서 넣는 건데, 그런 걸 방송용어로 인서트라고 합니다. 사운드는 쭉 이어지지만 화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화면을 본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풍부한 화면, 풍부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인서트 어떤 장면이 필요한지 미리 판단이 잘 안 돼요. 고민하면서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 방송할 때도 인서트 많이 찍어옵니다. 반드시 사운드와 동시에 찍힌 영상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고민을 하시고, 촬영 꿀팁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 길게 만드시기 힘드시죠? 김낚시님, 영상을 꽤 많이 연습하셨는데 왜 그렇게 짧을까요? 거의 5분 내외입니다. 왜 짧습니까? 그건 또 제 아내의 좀 조언이 좀 있었는데요. 뭐냐면 보다 보니까 자꾸 넘겨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길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입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유튜브 자아 발전 차원에서 하시는 거면 짧은 영상 만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왕이면 수익 창출을 좀 하고 싶다, 그러시다면 영상 길이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수익 창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론 구독자 1000명, 누적 시청 시간 400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가 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놨을까요? 퀄리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튜브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수익을 많이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또 수익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영상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 채널에게 광고를 붙이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영상이 짧으면 구독 1000명을 어렵게 달성했다 쳐도 이 4000시간을 못 채워서 구독이 3000명 정도 됐을 때야 겨우 수익 창출 기준을 통과했다는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4000시간은 어려운 거고 미리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상이 일단 길어야 됩니다. 영상이 못해도 15분은 넘어야 됩니다. 10분도 좀 짧습니다. 길이가 짧으면 CPM도 안 나옵니다. 이따가 CPM 얘기는 좀 길게 할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5분짜리 영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김낚시는 왜 짧으냐? 편집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 검단수로 입질 패턴이 저수온기가 되면서 변하는 거를 좀 더 길게 보여줄 수 있었는데, 교차 편집으로 김낚시님 낚시하는 모습과 타이트한 그림이랑 반복해서 보여주고 리플레이도 보여주고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게 편집하면서도 넉넉하게 길게 넣을 수 있었습니다. 1톤 피싱, 내가 왜 1톤은 처음에 첨삭 안 한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보내주신 메일에 보니까 구독자 수가 128명밖에 안 되는데 누적 시청 시간이 무려 569시간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이 추세로 간다면
구독 1,000명 넘기 전에 누적 시청 시간은 4,000시간이 초과됩니다. 영상을 재밌게 만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영상 길이도 길고 그 패턴으로 쭉 가셔야 됩니다. 다만 홍보가 부족하니까 태그를 열심히 달고 영상이 터질 때까지 썸네일 고민해서 잘 달고 진행 음성도 너무 좋아요.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를 능가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 시작인데 대물매기 잡는 걸 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BGM도 좋고 효과도 좋고 다이내믹하고 잘 찍었습니다. 7,000뷰 이상 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두 드론으로만 찍었다는 겁니다. 장비 소개는 잔뜩 해놓고 다른 카메라는 사용 안 하고 드론으로만 찍었습니다. 거친 하루도 해셔야죠. 액션캠을 낚싯대에 달았다면 랜딩하는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들어갔다면 아마 5만 뷰 이상 터졌을 겁니다. 랜딩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아마 있었을 텐데 드론으로만 찍었습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쨌든 영상이 터질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차원에서 자막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 시간을 늘리는 데는 기본적인 영상 길이도 길어야 되지만 자막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막이 있는 환경에 너무 익숙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자막을 안 넣어요. 우리나라만 다 넣습니다. 이 시청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낙 씨는 배경 설명만 자막을 넣고 본인이 멘트하는 거 이런 거는 자막을 안 넣습니다. 힘들어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봅니다. 1.5배속으로 해놓고 눈으로 자막을 읽고 그렇게 빨리 넘기더라도 시청을 합니다. 자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부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낙시님은 자막 글씨체 너무 올드합니다.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영상 내용란에 URL을 띄워드릴 겁니다. 무료로 배포되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폰트가 아주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거기 들어가시면 방송사에서 쓰는 글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적용을 하십시오. 프리미어 쓰십니까? 프리미어 프로? 자막 예쁘게 다는 법 그런 거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글씨체만 바뀌어도 영상이 확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시청자 연령대가 낚시라는 장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깨알만하게 자막을 넣으면 안 넣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찌푸리고 보다가 에이 그리고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부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 컨택이 거의 없습니다. 말도 혼자서 중얼중얼 하시고 뒷모습으로 말씀하시고 아직 카메라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쑥스러우시죠? 카메라를 정면에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마이크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또렷하게 시청자와 인사하고 시청자와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낚시한다는 기분으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ASMR 영상처럼 효과음, 현장음 위주의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시청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김낙시님은 대부분 셀카로 이렇게 시청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던데 이왕이면 삼각대를 세워놓고 시작하고 끝내고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촬영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를 사람들이 정작 자신은 양질의 콘텐츠를 보면서 제작할 때는 짜임새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촬영합니다.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은 내 구독자와 소통하는 겁니다. 아이 컨택을 하면서 시청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엔 쑥스럽습니다.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게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1톤 피싱도 시청자와 정면으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런 거 없이 바로 낚시하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계속 BGM을 깔고 자막으로만 설명하고 성은 낚시터 편을 봤는데 떡밥이랑 채비 같은 거 그래픽으로 설명한 건 아주 좋았습니다. 낚시를 시작하면서 인사하고 그런 설명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난로, 방한 장비 세팅 이런 거 자막으로만 달지 말고 자막과 함께 추워 오디오 리액션이 낚여야 됩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버해서 담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현장감 있게 담으라는 소리입니다. 1톤 피싱은 부금 대통령 끊으십시오.
BGM이 너무 많습니다. 향어 낚시 가가지고 고기가 낚싯대를 끌고 갔어. 우와, 리액션이 나올 차례인데 갑자기 음악이 나옵니다.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서 자막으로는 옆으로 신나게 째는 선생님. 이런 걸 말로 해야죠. 육성으로 와, 야 이거 째는 거 봐. 어우, 이 힙성. 이런 추임새를 넣어줘야 시청자들도 서로 호응을 하고 힘이 들어갑니다. 말로 하면서 자막이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잔잔합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다른 거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1톤 피싱 영상을 누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디오처럼. 그냥 음악만 나옵니다. 음악은 듣고 싶은 거 다른 음악 검색해서 들으면 됩니다. 굳이 1톤 피싱 채널에 음악 들으러 오지 않습니다. 사운드로 영상을 예쁘게 꾸며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제 영상에도 제 영상 가끔 보면 음악도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체로 입히진 않습니다. 오히려 시청에 방해가 됩니다. 공부 많이 해가서 공부한 거 얘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낚시춘추를 구독합니다. 매달 오는 거 광고 페이지까지 다 봅니다. 저는 그렇게 읽은 지 20년이나 됐습니다. 너무 좋기도 하고 제가 운영했던 낚시 방송을 접고 다시 컴백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준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 지식이 되고, 그러니까 영상 찍을 때 할 말도 많습니다. 낚시춘추 같은 잡지 꼭 보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저는 송기섭 선생님의 붕어학개론은 3번이나 정독을 해서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글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낚시책은 모두 읽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꼭 낚시 정보 말고도 내가 낚시를 왜 하고 싶은지, 요즘의 고민, 요즘 낚시 정보, 이런 것들을 고기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도란도란 얘기를 하십시오. 그런 것만으로도 훌륭한 컨텐츠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청자들은 여러분들 친근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채널이니까 여러분들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한 달에 수익이 얼마쯤 되면 전업으로 유튜브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0만 원 정도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0? 오케이. 지금부터 지감독이 수익 공개에 들어갑니다. 지감독의 수익을 가장 많이 번 달이 올해 7월입니다. 제가 전부 다 공개할 수는 없고 가장 많이 나온 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달은 큰 차이는 없지만 이 7월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이때 2,354달러를 광고 수익으로 벌었습니다. 유튜브로만. 저는 라이브를 안 하기 때문에 슈퍼챗이나 그런 수익은 전혀 없고 순전히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번 돈입니다. 그 당시 환율이 좋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쯤 됐습니다. 그때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쯤 되더라고요. 구글 수수료 떼고 환율 수수료 떼고 하니까 통장에 띠킨 게 28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때는 여름이라 붕어도 잘 나와서 영상을 한 달에 7개, 8개 정도 올렸을 때입니다. 7월 영상 중에 힐링 영상이랑 추자도 다녀온 영상은 쪽박을 쳤습니다. 그거만 빼면 영상 5개로 수익입니다. 한 편당 50만 원 정도는 벌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면 부업으로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업하기에는 좀 작은 수익이죠. 제가 환갑이 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곧 탑니다. 유튜브로 월 300쯤 벌고 국민연금 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한 2과목 강의료도 좀 받고 이러면 제 나이에서는 생활하기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젊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키우셔야 되고 집주 사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월 300으로는 빠듯하죠. 하지만 이게 부업이라면 쏠쏠합니다. 여러분, 월 300을 월세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월 200을 월세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울에 얼마짜리 아파트를 굴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요새 시세로 찾아보니까 한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200이나 300 정도 월세를 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유튜브로 서울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세놓고 월세를 받는 거나 같습니다. 유튜브는 계속 영상 제작이라는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월세 받는 거랑은 등가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월 200을 월세 받는다는 것은 매력적인 겁니다. 재주가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업이라고 생각하면 올해 20만 원만 벌어도 즐겁습니다. 월 20만 원? 이 정도면 내가 주식을 한 8천만 원 정도 넣은 거나 같습니다. 그게 배당 수익 3%만 나온다고 칩시다. 12달로 이렇게 쪼개보세요. 그게 20만 원입니다. 내가 유튜브로 월 20만 원 버는 거는 주식에 8천만 원을 넣고 배당 받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즐겁게 내가 번 돈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유튜브로 전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접으셔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임하시면 수익이 안 나올 때 스트레스가 많이 받습니다. 또 유튜브에 매여서 가족들과 불화도 생깁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유튜브로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은 협찬 광고 있습니다. 그런 유료 광고 표시하고 그런 거는 건당 한 100만 원 단위니까, 그리고 유명세를 타면 강의를 나가거나 책을 쓰거나 그래서 부수적인 수입이 늘어납니다. 저도 지난달에 유튜브 관련 초청 강연을 2번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광고 수익이 줄어든 만큼 또 어떻게 또 채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수익을 유튜브 바깥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금액의 단위가 유튜브 밖에서 버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유튜브가 정말 잘 되면 이 금액이 커지고, 그럼 아마 직장을 때려친다는 소리도 나올 겁니다. 유튜브 내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영상에 붙는 광고 수 외에 아프리카 TV BJ들한테 별풍선 쏴주는 것처럼 유튜브도 라이브 하면서 그런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슈퍼챗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을 유튜브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 유명한 채널 가보면 구독 옆에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적당한 금액을 내고 멤버십에 가입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 혜택을 받고 싶으면 멤버십에 돈을 내고 가입을 하면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광고에서는 안 되는 큰 저기가 하나 있어요. 광고 수익은 유튜브가 기업한테 받아서 크리에이터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슈퍼챗과 멤버십은 돈을 누가 냅니까? 예, 시청자들이 돈을 지불합니다. 맞습니다. 시청자가 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튜브가 크리에이터가 주는 광고 수익이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광고 수익만으로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제작비가 듭니다. 촬영을 하려면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름값 들죠. 밥도 먹어야 되죠. 밥값 들죠. 촬영 장비도 사야 되죠. 고장나면 고쳐야지. 낚시하려면 또 소모품, 장비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작비입니다. 정말 돈이 많이 듭니다. 유튜브도 광고 수입만으로 채널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수익을 내는 방법을 몇 가지 추가해 준 겁니다. 유튜브 튜토리얼에 가보면 슈퍼챗이랑 멤버십을 적극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슈퍼챗 받으면 막 흥분하고 재밌게 구독자랑 그렇게 소통하라고 미국의 유명한 게임 유튜버가 튜토리얼을 찍어놨습니다. 그게 가이드입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봅시다. 광고 수익이 점점 적어집니다. 앞으로요.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안 좋죠. 사람들은 밖에 못 나가니까 유튜브는 엄청나게 시청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유튜브 이용료는 아마 최고를 찍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유튜브에 광고를 집행할 돈이 없습니다. 광고 수익이 전체적으로 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질의 콘텐츠, 양질의 채널만 살아남을 겁니다. 수익이 별로 없어도 나는 그냥 상관없다, 이런 사람 없이 수익 없이 버틸 수 있는 크리에이터는 없습니다. 슈퍼챗과 멤버십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채널은 이미 자리를 잡은 채널입니다. 그것도 구독자 수도 많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자격을 줍니다. 자리를 잡은 채널들은 광고 수입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입 창출을 하고, 자리 잡지 못하는 채널은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가 천문학적인 서버 비용을 지출한답니다. 전 세계에서 영상을 무료로 다 올립니다. 그 많은 영상을 보관하려면 서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유튜브가 양질의 콘텐츠만 보내고 싶다 한다는 거죠.
가지치기 하고 싶다는 거죠. 영상 퀄리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수익 창출 승인을 따내고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수익 그래프 보면 영상이 올린 날 수익이 확 올라갑니다. 또 조금 있으면 떨어지고, 또 영상이 올린 날 확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파도 형식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이 올린 날은 새로운 영상과 함께 내 채널에 온 김에 다른 영상도 하나 보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개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1개, 2개. 저는 영상 제작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일주일에 2개 올리면 좀 힘듭니다. 빡셉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일주일에 2개씩 올린다는 수익을 최고를 찍었고요. 올린 만큼 수익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개수보다 중요한 건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는 힘도 덜 들고 수익도 빨리 올라갑니다. 개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퀄리티를 높이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PM이 높은 양질의 콘텐츠에 광고가 많이 붙습니다. 제 영상에도 보면 광고가 많이 나온다고 댓글로 뭐라고 막 그럽니다. 항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간 광고를 자동 설정해 놨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광고가 몇 개 붙는지 전혀 모릅니다. 한참 뒤에 압니다. 제 계정으로, 제 핸드폰으로 볼 때는 광고가 굉장히 늦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우리 PD가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일부러 자동으로 붙어 있는 광고를 몇 개 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광고를 한 편 봐주시면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1톤 피싱은 자막을 영어로도 담겨 있습니다. 그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번역기를 돌리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직접 영상에 달아넣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영상에 자막을 박아놓으면 수정이 안 되니까 영어는 좀 자신이 없으면 자막 탭에 들어가셔서 추후에 자막을 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영어 자막을 영상 몇 개라도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익 창출 기준을 넘었을 때 사실 저는 상당히 빨리 도달한 편인데 그 당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수익 창출 기준이 넘어서서 신청을 했는데 심사가 3개월에 걸렸다는 둥.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달, 2달. 구독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이 넘으면 자동으로 광고가 이렇게 붙는 게 아닙니다. 광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거. 그리고 기존 영상을 재편집해서 짜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유튜브는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그런 영상이 있으면 승인 거절을 당합니다. 어쨌든 승인을 신청하고부터 워킹데이로 3일 만에 저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CPM이 당신 나쁘지 않으니까 빨리 승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그 시점에 영어로 영상을 올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글 자막 없이 영어로만 달았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빈도가 늘었고 저는 그게 채널의 질적인 측면을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빨리 난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PD가 요즘 바빠서 영어 자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 전문가인데. 겨울에 달 거지? 오늘 세 분의 낙튜브 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쪼록 초보 유튜버 분들,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같은 종류의 채널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는 플랫폼입니다. 과거에 공중파를 받아서 TV를 시청할 때는 동시간대 프로그램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단 하나의 프로그램이 선택을 받으면 나머지는 꽝이었습니다. 경쟁이 그래서 치열했습니다. 제작팀들끼리 서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합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철저하게 꽁꽁 숨겼습니다. 시청률이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다릅니다. 유튜브 튜토리얼에 보면 채널끼리 서로 컨택하라고 나옵니다. 같이 콜라보해서 영상도 만들고 활발하게 교류하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콜라보를 통해서 서로의 구독자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독도 늘고 채널을 키울 수 있다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민물 낚시는 낚시를 하는 모집단이 크지 않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장르의 낚시,
유튜브를 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끌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채널의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질립니다. 한동안 채널에 대한 외면기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럴 때 다른 채널을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퀄리티가 좋고 재미있는 채널들이 존재한다면 또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일 거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를 잘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집한채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우리도 그런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CPM 17.33달러가 나왔다고 지감독의 퀵오프 재능 영상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동절기, 스위벨, 기둥줄 길이 차이엔 조과를 올렸습니다. 그 CPM이 무려 18.56달러가 나왔습니다. 이 CPM을 유지하면서 다시 낚시철이 돌아오고 조회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때 혹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다면 저는 수입 기록 갱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부단히 열심히 할 겁니다. 낚시도 더 열심히 다니고 더 공을 들여서 CPM을 계속 높이고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두 채를 계속 굴리는 게 그런 효과를 얻는 게 제 목표입니다. 유튜브 덕분에 환갑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 저도 바쁘게 지내겠습니다. 이게 참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마 재미있는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우리 낙튜버 여러분 힘냅시다. 그리고 첨삭 이후에도 궁금한 점 메일을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출도 좋습니다. 그때까지는 각계의 전투입니다. 외롭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시고 그때 만납시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낚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꽝을 쳤을 때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처음 편집을 했을 때 굉장히 깁니다. 30분에서 40분 정도까지 처음 영상이 나오는데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결과 10분 내외 영상이 제일 수익과 그런 시청자를 만들기에 유리하다는 걸 듣고 10분 단위까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지감독님께서는 10분 단위 영상부터 40분 단위 영상까지 영상이 굉장히 긴 게 많으신데 과연 우리 초보 유튜버분들이 시작을 할 때 가장 최적화된 영상 길이는 얼마나 될 것이고 또 추천하시는 영상 길이나 이런 템포들이 있다면 꼭 알고 싶습니다. 카메라를 제가 2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대로 운영을 해야지 가장 이상적인지 제 아마추어 선에서 거기에 좀 궁금합니다. 보통 제가 통계를 보니까 95% 이상이 핸드폰으로 보는 걸로 제가 지금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FHD 이상의 영상은 만드는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저는 내렸는데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는 꼭 4K의 고가의 카메라가 필요하고 또 그런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FHD 영상의 카메라로도 영상 촬영을 시작하는 데 충분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도 지감독님 채널을 오픈할 때부터 봤습니다. 구독자가 빨리 늘고 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는 거를 제가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되어 있는 영상에서 그대로 벤치마킹을 했었어요. 붕어 백수 만드는 거부터가 제 첫 영상이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조회수도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조금 더 재밌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편집을 계속했었습니다. 첫 영상을. 하지만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조회수와 어떤 구독자가 늘지 않았고, 그거에 숨겨진 혹시 지 감독님만의 또 PD님만의 그런 비법이 있다면 조금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